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원방학 금요일 월요일이 빠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금 토일 월이랍니다. 저 새끼 내 말도 안 들어. 네, 화통은 토요일도 빠지죠. 화통은 다음 주에 좀 다른 날에 할 겁니다. 방학이시잖아. 화통합니다. 아시겠죠? 화통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 빠지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시간 되는 날로 잡아서 할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정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트 듣는 친구들은 금요일, 월요일 빠질 건데 당연히 공부할 분량에 대해서는 다 챙겨드릴 겁니다. 아직 쌤이 쌤비랑 시너지 숙제를 안 넣었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정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얘기할 거는 이제 연속 얘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극한에서 빡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속에서는 별다른 얘기할 게 없다고 했었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연속은 거기에 함수값까지 같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에 대해서 이 셋 중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불연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요약하면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뭐 구간은 딱히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X범위로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구간이라는 말로 대신해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됐고, 그리고 이제 연속함수라는 것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뭐 이건 간단하게만 그냥 그때 이거를 소개했던 이유는 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수많은 열린 구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 그중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1번도 얘기했었고, 자, 여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때 정의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연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일단 포인트를 잡을 게 미리 얘기하자면은 1일 때랑 2일 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점 찍혀 있으니까 3까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그 문제 풀 때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자, 여기 0하고 4에도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여기 4에도 빵꾸 뚫려 있는 거 확인되죠? 네, 그럼 여기 양끝을 쌤이 지금 포인트라고 지정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0하고 4 여기 양끝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0일 때는 보면은 우리가 극한값을 따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둘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0에서 보면은 무슨 극한밖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우극한밖에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좌극한을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제외된 거니까 범위가. 그래서 극한의 존재 유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불연속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우극한은 정의가 돼 있는데 좌극한은 정의가 돼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완전 요약해서 얘기하면 양끝은 보지 않습니다. 미리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1, 2, 3만 보는 거고, 자, 그럼 1에서 봅시다. 그럼 1에서 보면은 자, 좌극한, 우극한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확인됐죠? 그럼 여기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쭉 그려졌지. 그치? 그럼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그렸죠. 연속도 되는 겁니다. 근데 딱 이 포인트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불연속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 확인되고 있죠? 2로 같은 거 확인되고 있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3번 같은 경우도 3 같은 경우도 좌극한, 우극한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얘도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몇 군데네요? 한 군데니까 개수세라고 했으니 A가 1이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정확히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에서. 자, 그리고 이제 불연속 개수를 b라고 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도 당연히 안 되겠죠.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x는 1에서 불연속이고 2 같은 경우는 극한값은 존재하죠. 하지만 2에서의 함수값은 몇이지? 3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도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우극한, 좌극한 3으로 동일하고 함수값도 3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 개수는 2개라고 확인할 수 있고 정확히 x를 잡으면 1이랑 2일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됐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과 불연속에 대한, 연속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니? 요걸 확인하는 문제라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건데, 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값 물어본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얘도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3번은 디귿은 이제 불연속이니까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지. 다시 강조할게요. 0부터 4까지니까 양 끝은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본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두 함수 f랑 g가 자,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는 1에서 연속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고 했죠. 고르라고 했죠. 자, 그럼 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틀을 잡아줄게요. 지금부터. 연속을 우리 따질 때 있지. 극한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 연속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야. 극한을 따지거나 연속을 따질 때 이렇게 기억은 사칙연산에 대해서 따지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으로는 쌤이 좀 거칠게 풀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틀을 딱 잡아줄게요. 네. 그래서 니은은 합성함수고 디귿도 합성함수인 거 보이죠? 합성함수는 이미 쌤이 앞에서 좀 거칠게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틀을 잡아주겠다는 거야. 자, 거칠게 풀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합성함수는 경험을 했거든. 어떻게 경험을 했었냐면은 x가 이제 1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f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대입대입식으로 얘기했었죠. 그걸 지금 거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틀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거칠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1에서 연속인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속을 따질 때는 총 기본 틀이 3번을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극한일 때 풀고 좌극한일 때 풀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수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3개가 다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둘이 더하라고 했죠? 자, 그럼 1의 우극한부터 보자. 그럼 1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자, 1의 우극한이니까 몇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1의 우극한이니까 몇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고 1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 얘는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얘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들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1의 우극한일 때 우리 극한값을 구했지. 근데 이 둘을 뭐 하고 싶대? 더하고 싶대. 예, 그럼 0이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일 때 풀어볼게요. 그럼 1의 좌극한일 때 같은 경우는 1의 좌극한일 몇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고 F는 1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죠? 자, 근데 확인해 봅시다. 자, 1에 가까워질 건데 얘네들은 1보다 다 어때요? Y값 보는 거니까. 작은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1의 좌극한을 본다면
몇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되죠?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살짝 큰 애들인 거 확인되죠? 오케이. 자, 아무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거 확인되고요. 근데 그 둘을 이제 우리는 더하고 싶은 거지. 그럼 더하게 된다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뭐 본 거예요? 1의 우극한일 때랑 1의 좌극한일 때를 봤죠? 계산까지 했고 이 둘이 같은 거 확인됐죠? 그럼 이 둘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을 확인할 거야. 함수값은 진한 점 보면 돼. 자, x에다 1 넣으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되고요.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인 거 확인되고요? 1인 거 확인되고 더하면 몇이네? 뭐야 이거 잘못했다. 더하면 0이죠. 자, 그럼 이게 지금 함수값이지. 근데 함수값도 0이지 지금 현재.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요? 같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네가 두 함수를 더할 때 있죠. 두 함수를 더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극한이 지금 우리 극한값 구할 때 개념 복습 하나만 할게. 자, 지금 F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F만 보면 안 하죠? G도 어때요? 안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복습할 거냐? 극한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100% 사칙연산을 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었지.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F랑 G 둘 다 수렴할 때였죠.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면요, 이러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러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하게 돼 있는 거야, 극한값이. 근데 둘 다 존재 안 하고 있지. 그럼 이게 중요해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안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해? 그럼 무조건 사칙연산 수렴해. 근데 둘 다 수렴 안 해? 그러면은 해봐야 안 해. 여기까지 쌤말 됐니? 너네들한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둘 다 하지 않았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유형이 너네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이 F랑 G가 둘 다 수렴을 안 해. 그럴 때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이제 틀을 잡아줄 거야. 지금 F랑 G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더 나아가 극한이 존재하는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딱 틀을 잡아버리세요. 표를 그려서 풀 겁니다. 표를 그려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쌤이 써준 거고요. 이제 표를 그려서 풀 거야. 자, 그럼 어떤 표를 그릴 거냐면,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자. 어려운 표 전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렇게 풀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세로줄 3개 그려주고 가로줄 하나 그려주는 표를 그려주시고요. 여기 F 쓰고요. 여기 G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연산을 지금 기억에서 원하고 있죠? 더하기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따라하는 게 좋아. 따라하는 게 좋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1에서의 극한값만 물어봤어, 문제가. 그랬으면 여기다가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속이었으면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함수값까지. 그러니까 이게 1의 우극한, 얘가 1의 좌극한, 얘가 1의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구해놨죠? 네, 그럼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런 식으로. 아까 해놨던 거.
자, 저렇게 아까 거칠게 써놨던 걸 표로 이용해서 적어라. 그럼 편하다. 자, 그리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0, 0, 0 이렇게 바로 쓰면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같은 거 확인되죠.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하기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편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니까 쌤이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나오니까.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니은 디귿 갑시다. 자,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합성함수 형태로 돼 있죠. 초반에 쌤이 너네들한테 합성함수 얘기해 줄 때는 그냥 대입하고 대입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그게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 합성 gx 요거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돼서 그냥 대입하는 거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니은이나 디귿이나 연속을 따지려면 얘에 대해서 몇 번을 확인해야 돼? 3번을 확인해야 되잖아.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3번을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대입하는 걸로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 줄 건 뭐냐면 합성함수가 등장하게 되면 너네 1학년 때 했던 동그라미, 그죠? 우리 함수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3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에 한번 해볼게요. 벌써 나가려고? 뒤로? 알았어. 자, 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G 합성 fx에 대해서 보는 거고 자, 동그라미 이렇게 3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합성함수 논리 좀 다시 잡자. 우리 합성함수가 논리가 뭐냐면 여기에 처음에 x값을 적잖아. 기다릴게요. 딱 이 한 문제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합성함수 논리가 이 논리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x를 쓰죠. 자, 1학년으로 넘어갈까요? 이때 여기다 x 쓰는 걸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럼 x를 대입했어요. 그럼 함수라는 게 여기서 화살표를 보내겠죠. 그럼 화살표를 보냈을 때 화살표를 받은 친구가 있겠지.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역이 나왔고 이 하나의 틀에서 정의역 치역인 거지. 그럼 이제 끝냈고 다시 여기 들어온 틀을 보자. 그럼 여기서 연결된 화살표를 다시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치역이라고 얘기했던 게 화살표를 보내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얘가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다시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인 치역이 나오겠지.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서의 정의역이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치역이 나온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거든. 이게 합성함수의 논리야.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문자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x 집어넣으면 y 값이 등장하는 거지. 근데 이 y 값이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x 값으로 바뀌는 거고 그 x 값을 통해서 다시 y 값을 찾는 거지. 우리 합성함수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리미트 예를 들어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1의 우극한에 대입하죠. 그럼 f의 값을 찾죠. 그럼 그 f 값은 지금 x의 y예요. x에다가 내가 대입했어. 그럼 여기서 f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f 값은 현재 뭐인 거야? y 값인 거잖아. 현재. 근데 그 y 값이 다시 g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y가 다시 무슨 역할로 바뀌는 거야? x로 바뀌는 거잖아. 그게 이 그림의 틀이야.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표를 할 때는 우리가 극한값 찾으면은 그냥 썼지 바로. 왜냐면 여기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x에서 y를 찾고 그 y가 x의 역할, 즉 정의역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 보면은 자, 일단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의 함수값을 볼 거니까 그대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 먼저 풀죠? F 먼저 풀어요? G 먼저 풀어요? F 풀고 그 다음에 G 푸는 거죠, 순서가. 그럼 여기 거 잠깐 빌릴게요. 자, 그럼 F를 먼저 보면 1의 우극한일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만 적어놨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가 무슨 역할로 바뀌는 거야? X 역할로 바뀌는 거지. 그럼 내가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이게 극한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얘일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1만 적어두게 되면 극한이기 때문이죠. 이게 함수값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1에서 우극한 할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1인지를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다시 x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답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두면 되는 거지, 이때. 그럼 이제 뭐 보는 거야? g를 볼 때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점 찍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드니까. 어디 찍혀 있어? 마이너스 1에 찍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식으로 쓰면은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g 합성 fx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한 번만 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3번을 해야 되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자 이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의 좌극한을 해볼게요. 자, 1의 좌극한을 하게 되면 몇에 가까워지죠? F 입장에서 보면 1의 좌극 1에 가까워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입니까? 1에 그 1보다 큰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죠. 그것까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쓸 때 그냥 1의 좌극한인 거잖아, 결국.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1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다? G에 대해서 1의 좌극한을 보자는 겁니다. 맞겠지? 잘 들어, 이 새끼. 그럼 나도 놀랬어. 잘 컸다, 야. 자, 그럼 1의 좌극한 몇이죠?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요? 아니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최종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최종이 아니니까 이제 부호를 정한 거예요. 선생님, 네. 저 그릴 때 네. 화살표 안 그려도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서술형까지도 써도 되는 풀이를 알려준 거라. 화살표 해주면 좋아하시겠죠? 네. 이렇게만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안 쓰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안 쓰지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아, 네. 저각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있잖아요. 네. 화살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요? 맨 위에 거맨 위에 거 이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야, 나 큰일 났다. 야, 뭐야? 나 진짜 이해 못했다. 하나씩. 하나씩 막 1의 우극한에서 이제 여기서 화살표 시작해가지고 함수는 원래 그래. 마이너스를 쪽으로 막 이렇게. 응. 그거 얘기한 거. 나만 이해 못했는데? 왜 뭔데? 나 진짜 이해 못했어. 이게 1에 연결해서 저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거 할 때 화살표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화살표요? 근데 그거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지저분해져요. 그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잘 맞추세요, 간격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영아 이렇게 해. 아,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뭐야 지금? 뭔가 이상한데? 저거야 뭐야? 이거 왜 안 돼?
지금 다 지우고 있는데? 이거 안 했냐? 이렇게 하고 이거 싫으면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지 마. 간격만 잘 유지해. 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미안, 나도 10년 넘게 쓰고 있던 거라 섣불리 바꾸지 못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나 틀딱이라. 자, 여기 하면 되지? 자, 얘는 1의 함수값을 보는 거야, 이제. 1의 함수값. 그럼 F1은 몇이에요? 보고 얘기해주세요. Y.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방향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G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아, 그럼 어때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 확인됐죠? 그럼 연속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귀찮으니까 패스. 그래서 너네들한테 다시 소개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두 함수가 나왔고 두 함수에 대한 4층 연산에 대해서 연속성 또는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럼 표 그리세요.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 동그라미 3개 그리세요. 그럼 여자애들은 잘 따라하거든요. 남자애들 또 말 안 듣거든요. 이것도 안 써야지. 남자애들 꼭 그렇게 보고 동그라미하고 틀 그리는 거 틀에 박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제 남자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건영이가 말한 대로 하더라고. 쌤 어지러운데요? 이거 보따리 그려주면 좋잖아요. 그리세요. 나도 한 15년째 그리고 있어요, 동그라미하고 표를. 편해요, 왜? 됐지? 싫으면 이렇게 쓰시든가. 이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완전 이제 거의 칭찬을 해주죠. 야, 이 새끼, 이 새끼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얘는, 자, 기억은 뭐 구하는 거야? 연속 구하는 거야? 극한 구하는 거야? 기억. 야, 구분을 해라. 계속 뒤진다. 극한. 야, 극한이잖아. 아이씨. 극한 구하는 거지? 근데 둘이 뭐하니? 곱하지? 네, 그러면은 이제 표를 그려주시고 몇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왼쪽 칸에? 2번만 쓰면 돼요, 2번만. 이렇게. 자, 그리고 니은 디귿은 연속 불연속 따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뭐 그려서 풀라고요?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얘는 몇 번 풀어야 돼? 3번. 쌤이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그 횟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자 한번 풀고 얘도 우자 한번 풀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4번입니다. 자, 극한에 샀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너네들한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얘가 가리키는 건 뭐죠? 2에서의? 그렇죠. 극한값을 뜻하는 겁니다. 얘는 뭐죠?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x는 2에서 연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x는 2에서 극한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극한 저극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연속이려면 이 극한값이랑 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위에 식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함수값인 b랑 같다라고 식 만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극한값,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냐면요. 앞에서 다 한 겁니다. 부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서 첫 번째로 4 더하기 2a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0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0분의 0꼴이면 복습해야죠. 풀이가 몇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밖에 없지. 당연히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날로 먹고 있습니까 요즘? 날로 먹으면 요즘 상하지만 그래도 인수분해 날로 먹읍시다. 아 오늘 빵빵 터집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없어지죠? 그럼 이 대입하면은 B가 몇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여기. 앞에서 했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정리 좀 할까요? 자, 우리 함수의 극한 연산하는 문제 있죠? 크게 4종류가 있었습니다, 유형이. 첫 번째 0분의 0꼴이 있었습니다. 자,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이 방금 말했다시피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밖에 없었고 항상 정리하는 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혁진아 뭐 있었죠?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무한대만 무한. 뭐 잘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으로 차수를 보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크면은 몇이 나왔었고? 0. 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 물어볼 땐 좀 더 꼬아서 물어볼게. 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을 때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자가 더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고 했죠. 발산. 왜냐면 양의 무한으로 발산할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지 모르니까 그냥 발산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그냥 무한대로 얘기해도 상관없긴 한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고 다음 유형은 뭐였죠? 혁진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오 뭐야 잘하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었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두 가지로도 마찬가지 됐었는데 우리 사실 한 가지밖에 경험 안 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쌤이 그냥 쉬운 예제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시 두 분류로 하면 뭐냐면 첫 번째로 다항식으로 된 게 있었고 두 번째로 루트꼴로 되는 게 있었어.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루트꼴이었거든. 그럼 루트꼴이 있을 때는 뭐를 하면 됐었죠? 유리화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너네 문제 풀 때 쌤이 막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풀어서 내가 한번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루트 보인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란 거였죠. 루트가 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된다고 했지. 0분의 0꼴 아닐 때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기 때문에 그거는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루트꼴에서만 유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했었고 다항식꼴로 돼 있었으면 이건 뭐 딱 중요하지 않은 거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계산해 줬으면 됐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마지막 집? 무한대 곱하기 0.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얘기하겠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우리가 유리화를 함으로써 결국 파생되는 연산이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연산이 됐었어요. 다 적어놨어. 그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무한대 곱하기 0 같은 경우는 두 글자. 뭐 하면 일단 시작 자체가 통분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서 그때 만드는 게 결국 0분의 0꼴 이렇게 바꿔서 이제 뭐 인수분해로 풀든 유리화로 풀든 하는 유형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했고 당연히 그 연산에 대한 거는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 딱히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자, 얘는 3에서 연속, 1에서 연속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얘는 여기 절대값으로 돼 있지. 그래놓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몇과 몇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함수일까요? 그렇죠. 바로 보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나눠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그 나누는 기점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려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x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면 된다. 그래서 사실 슈퍼 울트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 1에 우극한 1에 자극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건데 우리 결국 하는 짓이 대입이지. 그럼 1 넣고 서로 뭐 한다 건데?
갖다 하면 되고 마이너스 1 넣고 서로 갖다 하면 되겠지. 문자 2개, 식 2개. 열리? 끝.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너네들한텐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이 모든 실수라는 걸 보고 1학년 때 했던 걸 하는 겁니다. 두 글자로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항등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등식 해석이 여전히 가능해요. 고3 때까지 항등식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x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봐보자. 자, fx가 이 친구를 만족시킬 때라고 돼 있죠.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f2라는 무슨 값 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함수값을 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우리가 f2를 구하려고 뭐야? 그럼 x2 대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 때문에 몇이 돼버려? 좌변이 0이 돼버리니까 그 f2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넘겨야 된단 말이야. f2를 구하게 되면 그냥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넘긴다라는 건 양변을 나누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또 이 생각해야죠. 나누기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누는 숫자가 몇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죠.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fx를 구하기 위해서 넘겼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넘겼으면은 끝난 게 아니야. x가 몇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넘긴 거야. 2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넘긴 거야. 자, 여기까지 생각 따라왔지? 그럼 앞에서 했던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 x가 2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는 거야?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는 거지.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f2를 구할 수 있습니까? 2에 대한 극한값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2에 대한 극한값만 구할 수 있는데 f1을 어떻게 구하냐면 무슨 말 때문에? 연속이 극한값하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며. 그치? 뭘 먹은 거야 나 지금? 같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극한값을 구한다면 이게 함수값이랑 같아진다라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 형광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자, 그럼 얘는 어디다 써먹냐? 여기는 x에다가 내 마음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된다 했죠? a 구할 때 써먹습니다. a 구할 때. 그럼 x에다가 2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 대입하면은 뭐야 6이 왜 나와 이거? a가 마이너스 6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가볍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식을 통하여 리미트 x가 2의 극한값을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0분의 0꼴인 거 확인됐을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 야매 때리면 되겠죠? 그럼 x-2 쓰고 a가 마이너스 6인 걸 반영하면은 뒤쪽에 써야 될 식은 x 더하기 3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하고 이 대입하면 되니까 극한값은 5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극한값이 결국 뭐랑 같을 것이니? 함수값이랑 같을 것이다. 외우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고난이도로 응용되면 머리 꽤나 아픕니다. 그 연습은 금요일에 하겠죠 우리가. 금요일에는 계속 말했다시피 너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주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너네가 아예 손도 못 대게 내는 게 아니라 개념을 활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낼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여러 문제 다 안 풀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적용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금요일 한 8번까지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남은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한테 또 30분 시간 줄 거거든. 그거 했던 문제 이어서 갈게요. 왜요? 금요일 영상 이상. 또 왜? 또 끊겼어? 그 다른 거 올라온 거. 아 이번엔 다른 게 올라갔어? 네. 28분짜리 이상. 아니 뭐 제대로 지나가는 줄 없냐? 이거 왜 논술을 올라왔어? 아, 그 우리 약식 논술반 있거든요. 예, 그거 관심 있으시면 내년에 하세요. 예. 쉬운 수학으로 대학 가기입니다. 모르죠 지금 뭐 내가 5만 원이지. 약식 논술이라고 이제 논술인데 좀 쉬운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가천대를 가고 싶다, 국민대를 가고 싶다. 그 정도면은 거기 목표로 하면 됩니다. 내년에 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이에요. 아 맞다. 근데 잠깐 이 얘기를 안 했네. 또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또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 이거 100%입니다. 쌤이 수트 전문가라 100%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 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도 잘하지만 수트는 더 잘하거든요. 수원은 졸라 잘하는데 수트는 개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아이씨 좋됐다. 이거 어떻게 끝내지? 자 2번 갑시다. 자 이제 1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벌써 2단원입니다 이제. 자 연속함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자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쌤이 너네 앞으로 성질 나오면은 못 따진다고 했었죠? 사치면. 오, 사칙연산 따진다. 좋아요. 사칙연산을 따진다고 했는데 연속함수 성질도 마찬가지야. 사칙연산 따질 거거든. 극한하고 똑같아. 얘도 이런 상황에 속하면은 100% 사칙연산이 성립해. 이거 보여주는 것이에요. 수렴하고 똑같아요. 둘 다 수렴할 때 그 사칙연산 수렴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100%. 나누기 조심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F랑 G가 X에서 뭐하래?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100%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예요. 사칙연산 다 돼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나눗셈. 분모 0이면 안 되겠죠? 써있잖아. 여기 왜 G라고 돼 있냐면은 연속이잖아. 연속이니까 굳이 극한값 얘기할 필요 없이 함수값으로 얘기해도 괜찮잖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을 거니까. 설명 끝?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속하지 않은 경우에, 아까 우리 문제 풀었거든요. 아까 F랑 G가 그 뚝 끊겨 있는 그림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이제 줘요 문제에서. 그럼 그랬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뭐다? 해봐야 한다. 그래서 사칙연산을 할 때는 표를 그리고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라. 네, 이겁니다. 자, 설명할 거 없고요. 자, 연속함 성질은 개꿀 끝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짜바리들 배우는 겁니다. 자 크게 정리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 들어가는 걸 우리가 좀 몇 개 배우거든요. 첫 번째로 최대 최소 정리 배우고, 두 번째로 사이값 정리 배우고, 세 번째로 미분 들어가면 평균값 정리라는 거 배우고, 네 번째로 롤의 정리라는 거 배우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너네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거지만 계산하기 편하라고 배우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는 근데 무시할게요. 교육과정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 네 개의 정리를 이제 배울 건데, 최대 최소 정리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배울 때, 아니 여기까지 끼자. 네 개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을 따지는 게 중요해요. 조건 따지는 게. 정리를 배울 때는 조건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예제로 가장 쉬운 난이도 낮은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데 이게 왜 너네들한테 중요도가 떨어지냐면요, 너네 최대 최소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대값 최소값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네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는 자,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뭐래요? 연속이나 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요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갖겠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지금 편가르기 아닙니다. 미적분에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 최대 최소의 정리란 걸 얘기할 때 미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미적분이요 정말 휘황찬란한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리거든요. 막 너네 이제 막 이런 그래프도 그리고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막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 그리기도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꿀 빨아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에서는 중요한 건데 수투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있을 것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나 연습합시다. 저거에 반하는 예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 말고 열린 구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여기 있어야 죽어. 왜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이거든. 최대값, 최소값도 결국 y값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그럼 함수값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찍혀? 점으로 찍혀야 되지. 그럼 얘가 쌤 가장 작아요 인데 얘는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값, 최소값을 논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건 아니겠죠. 물론 열린 구간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이거야. 요거를 만족하면 100% 있듯이 100%.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성질처럼 100% 최소값이 있고 싶어? 그러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야. 그럼 또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안 나오면 무조건 아닌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또? 5글자로? 해봐야.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100%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네들이 좀 수투할 때 안타까웠나 봐 학교 쌤들이. 그래서 요거 요즘 시험 문제 잘 내요. 맨 앞장에 한 2번? 뭐 3번쯤에 다음 함수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 함수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그 구간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닫힌 구간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이따 살짝 문제 보여줄게. 어렵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 정리는 설명은 끝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조건이 뭐라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이거를 줄일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 뭐? 다듀? 왜 애교 떨어? 열. 국어 잘하네, 연음.
다연. 아이, 그런 건 좀 그러잖아. 닷연 좀 그러잖아, 우리가 수업할 때. 닷구연. 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조건이 닷구연입니다. 닷구연, 닫힌 구간. 야, 딱 외워지지 않냐? 야, 이거 그냥 무시하지 마. 이거 특강 들은 애들 지금 다 대답했어.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기억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서 닫구연이라고 하시면 될 거야. 왜냐면 이 말이 자주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쌤이랑 요약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물론 시행평가나 서술형 쓸 때 닫구연 쓰면은 저 닥치구연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봐보자. 봐봐. 자, 유리함수 나와있지.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 뚝 끊기는 지점이 있지. 원래 이게 뚝 끊기는 지점을 생각하라고 하면 접는선에서 이제 끊기잖아, 그래프 그릴 때. 근데 결국 구간 얘기가, 이 범위가 x범위거든? 그래서 x가 하나만 돼. y는 볼 필요 없어, 우리 접는선 얘기할 때. 그럼 x가 몇이면은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야? 1에서 접는선이니까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딱 봐봐. 이 닫힌 구간 안에 1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거야. 자, 지금 어때요? 그래프 안 그리고 얘기하고 있죠. 이 용도예요, 최대 최소. 그래프를 안 그리고 저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고, 다음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값 정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가장 단순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자, 사이값 정리의 정의는, 자, 첫 번째 닫구연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A랑 FB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FA랑 FB가 뭐냐면 양 끝의 함수값입니다. 양 끝의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와요. 이번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무조건 100% 출제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또 써놔야죠.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너네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글씨 하나는 했죠. 모든 글씨 하나를 암기하세요. 글씨 하나하나. 그래야 사이값 정리할 때 쌤하고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또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물론 서술형은 그때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자, 첫 번째 조건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 끝의 함수값, 그냥 y값이라 할 때 줄여서 y값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거냐면 FA랑 FB 사이에, 그러니까 이 FA랑 y값과 FB랑 y값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 K가 있어요. 그게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자, 여기 끝에 중요합니다. 자, 이 식도 중요하지만요, 열린 구간에서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 여기까지. 요 말까지 너네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시키는 게 뭔 소리야.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같은 함수를 쌤이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다른 거를. 자, 그럼 구간은 어차피 여기 그림 예시 있으니까 굳이 따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구간을 이렇게 선으로 A, B로 그냥 양 끝에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A를 넣었을 때 얘가 FA입니다. Y값이. 그리고 B를 넣었을 때는 저 Y값이랑 높이가 달라야 되니까 대충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지.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건데 연속이니까 우리가 그릴 땐 끊김없이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줄을 이제 말을 할게.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K라고 돼 있죠. 임의의 K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모든을 뜻합니다. 모든이야, 모든. 그럼 FA랑 FB 사이에 있는 모든 임의의 값 K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임의의 K 값들이에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손짓? 요거 뭐예요? FA랑 FB 사이. 요거 말하는 거죠. 그치? 거기에 대해서 자, 얘가 뭐야? C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럼 이 K는 무슨 값이겠어요? 맛있어. 네, 얘는 Y 값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Y는 K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Y는 K는 무슨 함수죠? 상수 함수죠. 그래서 FA랑 FB 사이에 있는 Y는 K라는 선을 그렸을 때 그때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교점이 몇 개인 거죠? 3개. 3개인 거지. 그럼 이때는 C가 3개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 이 C는 무슨 역할에? X 역할에 Y 역할에? 이거 X 역할 하죠. 이게 X 역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뭐 C1, C2, C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샘플로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 그대로 여기 있어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오, C1, C2, C3까지 똑같네? 이거 안 봤습니다. 개쩔죠.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FA고요. 자, 여기가 FB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그릴 수도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K가 이제 여기랑 여기 FA랑 FB 사이에 있는 K를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교점이 이번에 몇 개 발생했죠? 그럼 이번에 C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려면 끊기지 않고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가장 단순한 거지. 이거보다 단순하게 더 그릴 수는 없지. 그러면 어찌됐든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상수함수를 하나 그리게 된다면은 반드시 교점이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이 마지막 멘트인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있다는 거야.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있다. 최소.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최소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 이거는 서술형 때문이에요. 닫힌 구간이라고 처음에 스타트가 됐죠. 근데 끝에 무슨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열린 구간으로 바뀐 게 요 말 때문이거든. FA랑 FB 사이야. 자, 너네가 A와 B 사이라고 얘기를 할 때 A, B는 껴 안 껴? 안 껴요. 이게 안 껴요. A와 B 사이라고 하면요, A, B 제외하고 그 안에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 F랑 이 C 위치 H, 이 파란색 선이 이 FA랑 FB는 제외한 거예요. 그럼 닫힌 구간으로 스타트했지만 얘를 체크할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갖다 댈 수 없는 거죠. 그치? 그 아래로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 그럼 C는 얘가 될 수 있어? A가 될 수 있어? A가 될 수 없겠지. 여기를 못 갖다 대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못 갖다 대니까. 그래서 여기 끝에 열린 구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중에 외우세요. 어차피 필기 너네 다 해놨잖아. 이렇게 암기 이렇게 적어놨잖아. 나중에 해도 돼, 이건. 알지? 그리고 어차피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이런 말 하면서 그때도 다 끝에 열린 구간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든 말든 됐든 안 됐든 안 되면 안 되지.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 100% 출제됩니다. 응용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얘기를 그대로 하는, 앞에 얘기를 응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조건은 일단 닫구연 체크하고요. 혁진 아까 사이값 정리 두 번째 조건이 뭐였지? 사이. 이 새끼야 그거 식으로. 아, FA는 으흠. FP가 같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응용은 뭐냐면, 자,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우리 부호 서로 다르면 만들 수 있는 식 곱하면 항상 음수인 거지. 즉 여기 이렇게 하나의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결론이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뭐였어요?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FC가 K인 경우를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제 뭐야? FC가 뭐인 경우래? 0인 경우래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C를 뭐라고 얘기하지? 한 글자로? 근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근이, 저 이제 C를 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근이? 근이 우리 사촌 누나 이름인데. 왜냐면 열린 공간에서 최소 하나 존재한대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인플루언서입니다. 나도 최근 알았어요. 뭐하고 살아? 이랬더니 무시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갑자기 그 팔로워가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 아니 또 그 얘기하면 또 한덕도 얘기하니까 그만. 옛날에 뭐 주결경 합니까? 아이오아이? 그냥 그분 닮았습니다. 몰라요? 이것도 세대 차이야? 다시 말. 주걸경 아이오아이. 몰라요? 아이돌. 내가 아이돌 얘기하겠지. 누구 얘기했어요? 그 전소미 그거 몰라요? 전소미 김세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멤버 잘. 왜요? 6등인가 하셨는데? 내 군생활의 행복이었는데 그거 보는 게. 내 군생활에는 딱 두 개였어요. 아이오아이하고 그 트와이스. 내 인생의 낙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11년 전이잖아 이게. 초딩 새끼들이었구나 이거. 초딩도 아니네 이것들. 에라이 새끼야 맘만 하나 먹어라. 자, 맞나잉? 아무튼 자 근이 근이 아니까. 자 C가 뭔 소리 아무튼. 자, 이 열린 공간에 적어도 하나 있다. 결론이 뭐냐면 이 C가 뭐라고? 근. 요약하면 뭐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실근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많이 활용됩니다. 실근 갖는 문제 풀 때. 알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얘기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FA랑 FB랑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즉 둘의 부호가 반대이면은 왜 무조건 근이 나오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인데 좀 더 단순하게 그려드릴게요. A랑 B가 있을 때 FA가 마이너스고 FB가 양수였으면은 마이너스와 양수 사이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존재하죠?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죠. 근데 그게 함수에서는 X축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 X축이 Y는 0이잖아. 그럼 연속이 되는 그래프를 대충 가장 단순하게 그려도 이렇게 X축하고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기 X축 보이면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자. 자, 연속함수 성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연속함수 성질 자체에서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항함수가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다항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연속인지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할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두 번째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세 번째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항함수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의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항함수 생각해 봅시다. 1차 함수 쭉 그리죠. 2차 함수 쭉 그리죠. 3차 함수 쭉 그리죠. 4차 함수 쭉 그리죠. 5차 함수 쭉 모르죠? 네, 쭉 그립니다.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요, 끊기는 지점이 아예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는. 지금부터 이거를 바이블처럼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모든 실수란 뜻이죠? 모든 실수에서, 물론 열린 구간 적어야 되는데 손가락 아프니까 연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기본적으로. 물론 식에 따라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점근선이 있고 Y점근선이 따로 있는데 이게 구간을 다룰 때는 무조건 X점근선만 보면 되거든요. 범위 자체가 X범위만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가 언제 X점근선 같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 자, 이렇게 루트 fx 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무리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루트 하나는 절대로 음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fx가 0 이상인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참고로 이 무리함수에서의 조건은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많이 쓰입니다. 유리함수는 상난이도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난이도에서 활용이 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다항함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유리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쌤이 말하는 고난이도는 모의고사로 치면은 30번 정도, 21번 정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난 안 건드리지롱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 볼까요? 자, fx 나와 있고 gx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습관적으로 봐야 돼요. 두 함수는 무슨 함수네? 1차, 2차 말고 요 분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항함수죠. 그럼 다항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고르라고 했죠.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연속이죠. 그럼 연속이니까 4층 연산에 대해서도 연속이겠죠. 단 누구만 조심하고요. 나누기만 조심하고 분모만 조심하면 되겠죠. 분모만 얘기하지 말고. 나누기.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 놀랬어? 깜짝 놀랐어? 아니. 너무 소름 끼쳐서? 아니? 자, 뒤에 보자. 자, 그럼 디귿은 나누기로 돼 있고 gx가 분모지. gx 잘 쳐다보자.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잖아. 얘 0 되는 x 있어 없어? 있어요. 허수야 되잖아. 근데 허수는 우리 안 다뤄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는 지점이 없어. 그래서 디귿 만든 거예요. 자, 리을은요. fx가 분모죠, 이제 나누기인데. 자, 그럼 x가 아예 분모가 0 되는 x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연습을 합시다. 얘의 연속인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초 줄게. 한번 써볼래? 아니면 생각만 해봐. 연속인 구간을 써보자. 자, 10초 지났다. 자, 몇 제외하고 연속이야? x가? 야, 고민 그만해. x 몇 제외하고 연속이야? 2 제외하고 연속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야 되거든. 그래서 2만 딱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 합집합 2, 무한대. 이런 식으로. 건영의 멘트가 생각나군요. 혹시 아직도 억지 같나요? 저 논리를 부셔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무한대는 정해져 있는 숫자야, 안 정해져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으니까 닫힌 구간을 할 수가 없어. 닫힌 구간을 하려면 그 값이 정의가 돼야 돼. 근데 좀 무한대수식 이해 안 돼가지고. 어디가 이해가 안 돼? 혹시? 무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거 실수 받아들일 수 있는 없어요 저한테. 건영, 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 x가 2보다 크다. 그것처럼 무한대를 받아들이면 돼. x가 2보다 크잖아. 그 2보다 큰 모든 애들이니까. 그냥 암기하면 돼요.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암기해라. 언젠간 이해된다. 아쉽다. 저걸 이해시켜주고 싶은데. 패스. 자, 6-2. 답은 뭐게? 이건 3초 걸려, 푸는데. 얘들아, 3초가 한참 지났어. 야, F랑 G가 X는 A에서 뭐래? 그럼 4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상관없잖아. 제약 없잖아.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일단 맞고 리를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 3초 동안. 근데 A가 연속이라고 했지. A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몇으로 연속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0으로 연속할 수도 있겠지. 그럼 리를 맞겠어, 틀리겠어? 그래, 임마. 3초 끝.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 안 했구나, 그 말을. 나온다. 그럼 3초 컷 해야지. 하지만 30초는 해. 고민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대치에서의 정리.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괄호 1번 봅시다. 몇 참수입니까? 자, 그럼 저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저 다항 함수는 다항 함수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제? 연속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저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 그려서 하시면 돼요. 너네 원래 1학년 때 했던 대로. 그리고 2번. 으악, 유리함수다. 그릴 줄 모르는데요, 쌤. 근데 확인. 이거 x 몇에서 제외하고 연속이죠? 1 빼고 연속이죠. 1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모든 저 구간에서는,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럼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존재해요. 유리함수는 쫄탱이 먹지 마시고요. 무조건 양 끊는 게 최대 최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 넣고 4 넣고 큰 거 최대, 작은 거 최소하면 돼요. 그럼 2 넣으면 몇이냐? 3이죠? 4 넣으면 3분의 5지. 3분의 5는 1점 몇이지. 그래서 3이 최대고 3분의 5가 최소가 되는 거야. 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나왔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고르래죠. 그럼 일단은 저 연속성부터 따지는 거야. x 몇에서 연속이죠? 아이 뭔 소리야? x 몇 빼고 불려? 아니 야 이 말을 못하냐? x 몇에서 빼고 1 빼고자. 기억 1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요. 꺼져 이렇게 하는 거야. 디귿은 니은은 안 들어가요. 디귿은 들어가요. 들어가죠. 끝이잖아 이게.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을은 들어가요.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구간 중 무슨 값이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 했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 뭐만 얘기했어 지금? 함정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단 리을은 최대 최소가 다 있겠어 없겠어? 연속이니까 이 구간에서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모른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얘기했으면은 얘네 셋 다 틀린 건데, 셋 다 맞는, 그러니까 셋 다 답이 되는 건데 최소값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말한 게 뭐야? 최대 최소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100%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는 그래프 그려봐야 된다 소리.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것만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찢으면 됩니다 일단. 그럼 x-1, x-1 적어주고 x계수 4니까 적어주고 원래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x-1분의 5라고 찢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x 정근선 몇이고? 1이고 y 점근선은 4가 될 거고 1, 3짜리, 2, 4짜리 혹시 기억나니? 13. 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짜리는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굳이 y절편 체크하고 싶으면 y절편이 몇이죠?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넣는 게 가장 속 편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굳이 안 해도 돼, 최대 최소 할 때는. 그럼 확인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면 마이너스 2에서 잠깐만요. 마이너스 2에서 2점.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면 쭉 가고 쭉 내려가지. 커트.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최대 최소 둘 다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답에는 맞는 겁니다 이제. D급 볼게요. 0하고 1이죠. 0하고 1이지. 그치? 0하고 1이면 쭉 내려가지. 얘도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리을은 1하고 2죠. 1하고 2죠. 무슨 값이 없는 거예요? 최대. 최대가 없고 최소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있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거지. 어쩌다 보니 풀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면은 5글자로 뭐라고요? 해봐야 한다. 내가 너네들한테 최대 최소의 정리를 얘기한 거는 100%의 의미를 전달한 거고 그게 아니었을 시에는 해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랬나? 자 보자.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방정식 얘기하고 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너네가 이걸 그릴 줄 물론 알긴 하지만 배웠던 친구들은 까먹었겠죠? 그럼 모른다고 합시다 그냥. 그릴 줄 우린 모릅니다. 이 3차 함수를. 근데 여기서 근을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공간을 써드려야 돼요.
나를 이해하고자 좀 짬밥 있는 사람인데 다 먹혔네. 유연수도 나를 무시하다니. 자, 시그널이 존재하는 그걸 찾아야지. 이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근 얘기하고 있지, 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이값 정리 2개 얘기했잖아. 첫 번째 게 뭐였냐면은 닭부연 양 끝이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 사이에 있는 K라는 선을 그렸을 때 무조건 교점 하나 있어요. 그걸 C라고 얘기했죠. 근데 응용이 뭐였어요? 닭부연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양 끝의 Y 값이 부호가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X축하고 반드시 한번 만나 안 만나? 만난다. 즉 근이 반드시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 응용이었죠. 그치? 그래서 일단 보시면 몇 참수? 3차 함수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세요. 일단 3차 함수니까 닭부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양 끝을 넣었을 때 Y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무슨 구간으로 돼 있어요? 열린 구간으로 돼 있죠? 아까 그게 사이값 정리 결론이었죠.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 저 범위 안에. 자, 그럼 우리는 뭐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는다.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몇이게? 암산 하면 아산. 오 마이너스 1 하면 0. 아니거든? 마이너스 1이거든? 넌 아주 샥 못해 지금. 자, 그럼 어때요? 부호가 서로? 같죠? 그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알 수 없다가 맞아요. 우린 100%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0 넣었을 때 몇이죠? 하면? 그럼 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1 넣으면 하면 몇이야? 아우 힘들어. 왜 안 해줘? 3이죠. 부호 어때요? 하나. 네, 그럼 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있는 겁니다. 자, 1 넣으면 2였고요. 3이었고요. 2 넣으면 계산은 귀찮아요. 부호는 당연히 뭐겠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플러스. 플러스니까 둘이 부호 같죠. 네, 그러니까 땡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디귿이. 자, 괄호 2번 가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은 3참수를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내포가 돼 있는 거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근데 괄호 2번은 그냥 fx라고 하니까 앞에 무슨 말을 줬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말을 줬죠. 이렇게 너네가 조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 하나하나 봐야 돼요. 기초 문제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걸 토대로 한 고난이도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네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함수값을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방정식 얘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란 소리입니다. 그때 적어도 몇 개 갔는지 물어봤죠. 최소 몇 개인지 물어본 거지. 그치? 최소야? 자, 그래서 얘를 그릴 땐, 얘를 풀 땐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조금 더 너네가 뭐라 해야 돼? 직관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x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2는 몇이래? 대충 찍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대충 찍어. 0 넣으면 대충 찍어. 1 넣으면 대충 찍어. 2 넣으면 대충 찍어. 자,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우리는 최소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지.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이어주시면 돼요. 최소를 찾을 때.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그리시면 돼요. 그럼 X축하고 몇 번 만나? 2번 만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최소 몇 개 되는 거예요? 2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최소라고요. 최소? 그럼 또 궁금한 친구 있죠. 쌤 최대는 안 나와요? 나오겠어요? 이게 안 끝날 텐데? 이게 안 끝날 텐데 나오겠냐고. 최대는 나오지 않겠죠? 최소밖에 안 나옵니다. 끝. 네,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어이구, 끝나네. 자, 이제 오늘부터 숙제 들어가는 건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너네가 해주시면 될 거고요. 월요일에 너네 질문 받고 네, 이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는 1단원이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2단원. 놀랍죠? 수업 시작한 2주밖에 안 됐는데 1단원이 끝났어요. 이제 미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골아파 죽을 겁니다. 골이 아픈 오리는 골아파덕. 지금까지 할게요.